성령시장 근처에 있는데 김창수 보살 합창단도 하시고 우리 진불기도도 오랫동안 하시고 한 보살님이 그 동생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밤 늦게 전화 왔는데 그 자고 있어서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보살님 동생이 몇 년 전에 쓰러져가지고 한 5년 정도 됐어, 오래됐어요. 쓰러져서 그 뇌졸중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마비 비슷하게 해서 좀 재활치료도 하고 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계속 병원에 계시니까 또 얘들 그 고사님이 아들 딸이 또 있어요. 영덕이라고 영미라고. 영미는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은 대학에 갔고요. 대학생인데 영미는 우리 북카페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커피를 내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녁에 와서 고등학교 고3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북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 온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그죠?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좀 일찍 말씀하시지. 그래가지고 그 김창숙 보살님은 고향이 부여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나랑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같은 동양이네 이랬는데 보살님이 늘 바쁘셔서 뭐 이렇게 자주 기도는 못 오시고 그랬는데 늘 이제 이렇게 동생이 그렇게 병원에 계시고 또 그 이제 조카들도 이제 다 거두고 해야 되니까 보살님이 굉장히 이제 고생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안쓰럽더라고 뵐 때마다 미안하고. 어, 그리고 좀 일찍 말씀하시지 조금 있다 이제 발인해서 저 부여로 이제 서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제일병원 7시 발인이라고 하길래 끝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있으신 분 같이 가서 연불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빈비사라왕이라고요. 다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가다 국의 국왕인데요. 인도 고대 사회 16국 중에 16국 중에 가장 큰 나라예요. 16개 왕, 부처님 당시 때예요. 부처님 딱 태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BC 6세기, 7세기 이런 때니까 이제 부족 국가에서 도시 국가로 점점 성장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에서 좀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지니까 도시로 이제 안전한 도시로 몰려 살게 돼요. 그게 도시 국가가 되고요. 도시 국가가 지나면 봉건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도시 국가에서 봉건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인도 중북부에는 16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고요. 그중 카필라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시국이라고 바라나시에 있는 국도 있고요. 또 외샬리라는 것도 국가가 되고 왓지 연맹이라는 국가가 되고 그 말고도 다 해서 16개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빈비사라 국왕이 이렇게 이제 성 위에서 하루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한 젊은 수행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남달라서 참 저 사람 멋있다.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다. 머리를 탁 깎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냥 감동이다. 해서 이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미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 왕사정 근처에 어느 숲에 이제 거기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제 카필라의 국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빈비사랑이 그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 멋있어서 한번 찾아가요. 그 숲에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정말 그 인품이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되죠. 어, 제가 이렇게 국방부 병사들을 다 드릴게요. 아니면 국무총리를 할게요. 이 나라를 같이 함께 운영해 봅시다. 이 빈비사라 왕은 이제 탁월한 정치가인데요. 마가다 국이 그렇게 크게 만든 것도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처님 만나기 이전에 전쟁사는 뭐 별로 나오진 않지만 기록이 별로 없지만 마가다국을 홍성 왕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이 빈비사라 왕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자타 사투도 영토를 더 넓혀요. 아자타 사투가 다른 프로살라 지역도 이쪽도 영토를 넓혀서 마가다국의 전성기를 아자타 사투 왕이 아세세 왕이라고도 해요. 경전에 이렇게 구가하는데요. 그 이후에 점점 쇠퇴해서 8명의 국왕이 줄리어 나오긴 했지만 점점 쇠퇴한 나라가 마가다 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난다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인도에는. 그 빈비사라 왕은 되게 이제 마가다국의 중요한 사람인데 아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달타를 보고는 그 인품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함께 국정 운영을 하자. 부처님하고 이렇게 빈비사라 왕은 5살 차이가 난다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 만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부처가 되고 난 다음 다시 또 이제 그 왕사성으로 부처님이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37년간 같이 이렇게 그 동고동락하기라고는 좀 그렇고 빈비사랑이 37년간 부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요. 빈비사랑이 나이가 비슷한 세대이고 이렇게 37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 하니까 거의 뭐 나이 80 정도 다 돼서 한 60, 70 다 돼서 이제 빈비사랑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80 정도 돼서 돌아가시나? 75세 정도에 돌아가셨겠네요. 내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모시고 돌아가시는데 빈비사랑이 부처님한테 같이 국정 운영을 하자고 그런 제안을 했지만 부처님은 본래 이제 본인이 출가의 뜻이 권력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오로지 중생 제도와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출가했잖아요. 참 권력이란 게 참 무상한 것 같아요. 37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이렇게 아들한테 죽게 되거든요. 또 빈비사라 왕하고 그 아들 아사세 왕이 마가다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는데 이 전성기라는 것이 문화 강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 그 시달타 태자가 왜 왕사성에 갔냐면 출가해서 이렇게 망사성으로 간 이유는 스승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스승을. 이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 무소유처 선정에까지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간 것이 왕사성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수행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아서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가 모여서 이렇게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문화 강국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강국이기도 하고 문화 강국이죠. 마가다국 근처에 가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섭 삼형제라고 불을 모시는 아그니 신을 모시는 이런 배화교가 있어요. 1000명 정도의 출가자가 있고요. 그 교단을 따르는 신도가 무수히 많았죠. 빈비사랑도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불의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빈비사랑의 마가다국은 정말 문화도 되게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자가 나오게 된 것도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라 가난하고 막 독재 국가이고
뭐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그런 지역에서 성자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 공자나 이제 맹자 이런 사람들도, 노자 이런 사람들도 춘추 전국 시대에 물론 정치적으로는 불안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융성했던 때 성자들이 많이 중국에서도 배출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때 이제 그 그리스에서도 성자가 나오죠. 예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마의 집권하에 비록 유대인들은 노예로 이렇게 노예 비슷하게 속국으로 전락돼 있었지만 로마가 꽉 잡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또 한 문화하면 또 로마였잖아요. 이래서 저래 생각을 하면 정말 훌륭한 성자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정치적으로 독재 국가가 아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복지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민주화된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뜻이 정부나 아니면 누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비교적, 아주 완전은 아니지만 비교적 내 말과 행동이 어디 정부나 다른 데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통제하지 않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제했단 말 못 들어봤어요. 또 페이스북을 통제했단 말 못 들어봤고요. 모두 다 이제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또 자기 광장 정치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광장으로 나가서 내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보수인 사람들이 모이고 뭐 진보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걸 제지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때렸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폭탄 비슷한 것도 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류라는 것이 처음에는 일본,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전 세계로 한류가 퍼져서 BTS는 뭐 전 세계 여성들의 광팬들이 엄청나게 수십만 명의 광팬들이죠. 우리는 몇 년 지난해 여름부터인가 봄부터인가 일본하고 굉장히 이렇게, 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일본이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지금도 역시 일본 물품을 잘 안 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거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일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문제다라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일본을 가보진, 일본에서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하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본인도 그렇대. 일본 정부가 지금 문제지. 일본인들은 대한민국 한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류, 또 한국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이 가장 고급지다, 뭐 이렇게 그 좋다 고급지다를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단어가 일본 젊은이들한테는 한국스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한류는 겨울 연가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겨울 연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의 반 이상은 겨울 연가를 봤고요. 겨울 연가가 방영되고 또 재탕 얼마나 많이 재탕을 했는지, 겨울 연가에 이렇게 OST도 음반도 뭐 100만 장 이상 발매. 그때 이제 연사마 하면 일본인들이 일본 그 당시 대통령 그 총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연사마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카라라든지 아니면 그 뭐지 그 소녀시대, 그리고 또 내가 얘들 아이돌들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지드래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지드래곤이 소속된
동방신기도 있고 뭐 또 뭐 있잖아요. 몰라 해가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진출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했고, 보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일본에 가서 길러진 그런 그 하나 할 수 있고, 요즘에는 BTS가 이제 일본 전역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그냥 일본 여성들은 그냥 BTS 광팬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보다도 더 BTS를 더 사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패션이나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이 한국스러움, 한국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따르고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일본 정부가 자꾸 저렇게 우리 한국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불매운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빈피사라왕은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숙된 활동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해요. 보면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탑에 본인이 유폐당하고 거의 반 굶어 죽게 되는 정말 처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탐하고 갖고 싶고 하는 거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으로 있었지만 본인의 권력을 많이 쓰지 않고 신하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문종 자기 아들 문종을 일찍부터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세종대왕은 32년 동안 집권했지만 그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아들 문종이 정치의 전반적인 것을 다 했고 본인은 뒤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문종은 집권 기간이 4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한 15년 정도로 정치를 한 거예요. 좀 일찍 죽어도 안타깝지만 그러면 또 뭐해요? 손주가 이제 단종이 죽잖아. 그 삼촌에 의해서 수양대군에 죽잖아. 이런 거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성군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자기 당대 아니면 그 다음 때에 큰 화를 또 당하게 돼요. 부처님과 빈비사랑은 비슷한 게 있죠. 나이가 일단 세대가 비슷하죠. 왕족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의 반란을 봤어요. 나중에 부처님도 말년에 대와다타라는 이런 부처님의 반기를 드는 이런 이 대와다타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을 꼬드겨서 네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니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철탑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거든요. 아차사사투는 매일매일 500대의 수레로 그 데바다타에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그래요. 계속 끝없이 데바다타를 그렇게 존경했는가 봐요. 계속 끝없는 공양을 올렸대. 심지어는 기근이 있을 때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때도 계속 데바다타에게 공양물을 올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구들도 비구들도 사람이잖아요. 배고픈데 부처님의 자꾸 반기를 들고 골치 아프게 하는 데바다타. 물론 데바다타도 계율은 정말 잘 지켰어요. 주장하는 게 또 틀린 주장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걸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데바다타 근처에만 가면 먹을 게 많아. 부처님 곁에 있으니까 지금 배가 고파. 기근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데바다타 곁에 가면 먹을 게 풍부해. 부처님 곁에 있으니까 배가 고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비구들이 데바다타 곁으로 가는 것은 무죄라. 이거 죄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 생계다니.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군인들이 이제 교회 가냐 절에 가냐, 절에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교회 갔더니 치킨 주더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군인이라도 나라도 교회 가겠다. 참 물량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건조를 지키는 것도 정의를 지키고 자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사람은 더 수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를 주는 절에 가.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러는 것도 훌륭하죠. 더 훌륭해. 그런데 치킨 준다고 글로 가버리고 이런 걸 뭐라 할 수는 없고 또 먹을 게 많은 대바다타에 이렇게 이동하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뭐라 하기는 또 그래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까지 권력자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대바다타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지만 그 노후의 편안한 죽음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또 열반에 드셨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만 마칠게요. 성불하세요.